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기 납, 5년 납, 7년 납, 종신보험 판매를 했는데요. 이제는 세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핵폭탄을 아십니까? 이것은 핵폭탄의 버섯구름이 되겠습니다. 리틀보이라고 해서 17KT의 원자력 폭탄이 히로시마시에 터졌습니다. 34만 명 중에 반경 12km 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폭발 즉시 8만 명이 죽고요. 전체 2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한국인도 3만 명 정도가 죽었죠. 바로 폭탄 하나 때문에요. 현재까지도 약 70여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핵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에 터진 17KT 핵폭탄은요, TNT 17,000톤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작은 자동차 1000km라고 했을 때 17,000대 분량의 폭탄이 일시에 터진 거죠. 만약에 수류탄으로 한다면 수류탄은 TNT 10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170만 개가 동시에 터진 위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핵폭탄의 피해는요,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열로 사망할 수가 있겠죠. 폭발 1초 안에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처럼 순간 증발되어 버립니다. 열의 온도가 무려 태양의 플라즈마 수준이라서요, 0.1초 동안에 1억 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1초 동안에 100만 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50%는 고열로 즉시 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폭풍으로 사망합니다. 폭발지에는 350만 파스칼의 초고기압이 발생하는데요. 폭발 열기로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 중심지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 등을 부수면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의 약 35%가 폭풍으로 즉시 사망합니다. 마지막 피해는 바로 방사능 낙진으로 사망한다는 것이죠. 버섯구름의 낙진 피해는 20km까지 번지며 바람 등의 영향으로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약 15%가 방사능 낙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에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 위력에 따라서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 전체가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를 약 100여 기 정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면서요. 50KT 이상 다양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KT라고 하는 것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위험한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핵폭탄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금 폭탄도 반드시 피해야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맞는 폭탄의 위력은 폭탄 자체의 위력이 아니고요.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많으면 무조건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 핫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엄청나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아서 보험회사하고 보험 판매에는 수익을 보았는데요. 이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겠다고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다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험 차익 비과세란 말은 없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차익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과세를 하던가 과세를 하지 않겠죠. 이때 보험 차익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낸 돈 대비해서 받은 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익이 바로 보험 차익이 되겠습니다. 즉 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보장성 보험과 대비된 저축보험에서의 보험 차익이 아니고요. 모든 보험, 즉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은 모두 보험 차익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과세 제외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한 명이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즉 2017년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한 사람당
1억 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2년 납, 3년 납 등의 월납 또는 비월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고요. 월납 416만 원짜리를 2년 납을 했다. 이것도 비과세고요. 연납 1000만 원으로 10년 납을 했다. 이것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험 차익 비과세의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이렇습니다. 월 적립 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먼저 5년 이상 납부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2년 납, 3년 납은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요.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선납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니까 1년짜리 선납하면 당연히 과세됩니다.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기본보험료 플러스 추가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저축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저축의 성질을 가진 모든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모두 저축성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차익 비과세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요건을 갖춘다면 전액 다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먼저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되는 상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금의 형태로 보험금 및 수익 등을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여명 이내에서 연금 보증기간이 설정되고 보증기간 종료 시에는 당연히 연금 재원이 소멸되고요. 네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리다면은 과세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3배 이내여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150만 원이 아니고요. 매월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내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즉 한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연금보험의 저조한 수익률과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현재가치의 연금으로 환산한다면 극히 미미한 연금액 때문에 가입하면 안 되고요. 기대여명까지만 보증 지급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물론 세 가지 형태의 조건에 맞아야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은 과세될까요? 비과세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보험회사나 보험 판매인들은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면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니죠.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차익이 발생한다면 세법에서는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한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비과세 한도 1억 원 이내고 또 2번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 이내야 돼야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일시납 1억 원을 넣고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 이랬을 때는 비과세 한도가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단기납을 가입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일시납 1억 원을 넣고 매월 10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50만 원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매월 150만 원의 저축성 보험만을 가입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 종신보험 단기납을 가입한다면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약정액이 있습니다. 월 납입액의 납입 기간의 총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과세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5년 납의 경우 167만 원 이상, 7년 납의 경우 120만 원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억 원 이하는 비과세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고액으로 월납보험료를 넣고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과세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신보험 단기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넣는 경우 5년 납은 총 납입액이 6억 원이고요. 7년 납은 총 납입액이 8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과세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작은 금액 대상자는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겠죠. 일반 과세 대상자로 15.4%만 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을 넣은 사람은 한계 세율 대상자 최고 49.5%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자로 정부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는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단기납 7년 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넣습니다. 납부 총액은 7년 동안에 8억 4천만 원이고 10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률은 135%입니다. 이때 이자는 무려 2억 9,4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최고 49.5% 과세할 경우 1억 4,553만 원을 과세해야 되고요. 세후 수익 1억 4,847만 원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상속세도 부담해야 되는데 50% 가정시에요. 세후 수익이 여러 가지 다 빼고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6천만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실제 원리금 9억 6천만 원에 대해서 50%인 4억 8천만 원은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10년간 투자하고도 세후 원리금이 9억 6천만 원일 경우에는요.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적용 시 현재 가치는 6억 7,402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에 무려 원금이라고 하는 1억 6,598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넣었는데 손해가 났고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건보료 내야 되고 상속세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자산가에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의 무소득 배우자, 주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최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고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로 소득과 엄청난 재산에 대해서 고액의 건보료를 평생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다니요. 보험이 정말로 왼수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과연 탈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물론 과세당국에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 지은 바는 없습니다. 예상을 할 뿐이고 저는 또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세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보장보험으로 저축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저축도 고액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서 낮은 예정이율로 굴러가다 보니까 저축도 투자도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축이라고 팔았다면 당연히 불안전 판매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비과세로 팔았는데 과세한다. 이렇게 된다면 품질 보증 위반으로 해지해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 폭탄도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두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보험 및 금융상품 그리고 투자 상품을 가지고서 저축과 투자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투자한다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그리고 물가 상승률 반영 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아니면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심,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일까요? 이 모든 문제들을 고민들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바로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시고 해소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신다면 평생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과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법인 비용 처리, 그 다음에 소비 비용 처리, 건강보험료 건강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기 바라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일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024년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만 제게 입금해 주시고 회차와 성함, 핸드폰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1차 세미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인데 역삼 오프라 갤러리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역삼역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2월 24일 토요일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 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당연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하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